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며느리에게 아무런 터치 없는 집안 분위기가 정이 안 느껴져서 불만이라는 올케에게 사이다 발언을 한 시누이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케가 좀 답답하기도 하고 중간 역할을 못하는 남동생이 좀 한심하기도 해서 하소연이라도 하려고 글을 적습니다. 얼마 전에 올케에게 몇 마디 했는데 제가 시짜짓을 한 건 아닌지 많은 분들에게 판단을 받아보고 싶기도 하고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한 직장인이고 남동생은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 올케가 저희 집에 인사를 왔을 때 그냥 무난한 사람이구나 했습니다. 남동생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올케가 결혼 후부터 전업주부로 지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고요. 남동생의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이 해주셨고 올케는 혼수를 해왔습니다. 그 외에 서로 주고받은 것은 결혼 반지 외에는 거의 없고요. 부모님은 저와 동생, 이렇게 둘밖에 없는 자식, 신혼집은 해주시겠다고 늘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동생 결혼할 때 신혼집을 해주신 것이었고요. 남동생네는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나고 임신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너무 기뻤고요. 남동생도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다 좋았습니다. 남동생과 어린 시절에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현재도 다정한 말을 주고받는 것은 전혀 없는 현실 남매이긴 하지만, 저에게 조카가 생긴다는 기대감에 정말 가슴이 떨릴 정도로 기뻤습니다. 올케는 저희 집 분위기에 좀 불만을 가져왔나 봅니다. 저희 가족은 각자 플레이가 좀 강하다고 해야 하나요? 어렸을 때는 저희 집에 제사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느 땐가 아버지가 전부 정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만 지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제사 음식을 할 때도 꼭 필요한 음식들만 아버지가 마트에 가셔서 직접 사오시고 제사를 빨리 끝낸 다음에 외식을 하자고 하십니다. 제사 지내고 나가서 부모님, 동생네 부부 저 이렇게 외식을 하고 동생네는 곧바로 자기네 집으로 갑니다. 저희도 돌아와서 설거지나 뒷정리는 저와 엄마가 했죠. 명절에는 부모님 두 분이서 여행을 가시니 남동생은 당연히 처가에 가는 날로 알고 있더군요. 부모님은 자식들이나 며느리에게 자주 전화를 하지도 않습니다. 동생네가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지도 않았고요. 동생네가 오면 반겨주기는 합니다. 엄마는 결혼한 동생을 남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올케의 임신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 기뻐서 동생에게 농담식으로 너 쓰지 말고 올케 갖다 주라고 말하며 1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올케에게 축하한다고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용돈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매 사이에 각별한 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올케의 뱃속에 있는 조카인데 제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저도 모를 정도로 저는 조카바보인 것 같습니다. 올케가 보여주는 초음파 사진만 봐도 너무 귀엽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도 좋아하시긴 하지만 아빠도 저만큼 좋은 티를 내십니다. 벌써부터 아기용품이나 임산부에게 좋은 것만 보면 사고 싶어 하세요. 아빠 혼자서 딸이면 좋겠다고 설레고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올케를 불러서 임산부에게 좋은 영양제를 선물하고 만난 김에 올케 먹고 싶은 거 사주겠다고 둘이서 만났습니다. 밥을 먹는데 올케가 그러더군요. 친구들 시댁은 안 그러는데 저희 집이 너무 정이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자세히 들어보니 다른 시댁은 시어머니가 축하한다고 잔치를 해주는 집도 있고 전화도 자주 하고 신랑에게 전화해서 며느리 잘 챙겨주라고 채근도 한다던데 우리 집은 딸랑 돈 주고 끄신 것이 불만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올케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희 집에 대해 변명 아닌 변명을 했는데요. 부모님도 나도 충분히 기쁜데 가족이 자주 모이거나 하지를 않는 것 뿐이니 올케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올케 하는 말이 저희 집에서
오래 키운 강아지 얘기를 꺼내더군요. 아기 태어나고 시댁에 찾아가면 그 강아지는 어떡하실 거냐고 물었더니 저희 엄마가 그럼 아기가 좀 클 때까지 오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엄마가 여기는 내 집이고 내 강아지 때문에 너가 걱정이면 안 오면 될 일이고 밖에서 만나던가 하면 될 일이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또 엄마가 나는 한 번도 너에게 며느리이기 때문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식의 책임을 준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니 서로 편하게 각자 자유롭게 살자고 하셨대요. 저희 엄마는 실제로도 그런 분이거든요. 저에게도 그런 식이에요. 올케의 볼멘 소리에 저도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한 친구들에게 얘기해보면 시댁은 터치를 안 하면 그게 최고라고들 하던데 우리 집 분위기 정도면 괜찮은 것이 아니겠냐고 올케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올케는 형님 친구들이 안 좋은 시댁을 만난 것뿐이라고 하더군요. 자기 친구들은 시댁에 엄청 대접받고 산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올케에게 그랬어요. 올케가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일단 임신했다고 시어머니가 잔치까지 해준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 나는 조카 생긴다고 충분히 설레이고 있고, 올케에게 돈도 주고 영양제도 선물하려고 만났다. 아빠는 혼자 들떠서 아기용품 좋아 보이는 것을 보면 벌써부터 사서 집에 쌓아두고 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시부모와 시누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결혼한 친구들에게 시어머니 시누이에 대한 뒷담화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케가 제가 좋은 의도로 하는 말도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 말에 올케는 그래도 이렇게 정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군요. 그럼 올케가 전업이라고 매주 주말마다 집에 불러들여서 음식 해먹고 수시로 우리 엄마가 올케네 찾아가서 대접받고 오면 정이 느껴지겠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케가 매일 시어머니에게 아침에 안부 전화, 저녁에 하루 일과를 보고하는 전화를 하도록 했어야 가족의 정을 느꼈을 것이냐고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 전화 빠뜨리면 전화 안 했다고 난리쳐주고 전화 안 받으면 우리 엄마가 1시간 이내로 올케네 집에 출동해 주면 정을 느끼겠냐고 했습니다. 올케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든다고 하더군요. 그럼 우리가 주말에 우리 집이든 올케네 집이든 모이게 되면 나는 거의 없을 텐데 음식을 하거나 뒷정리를 하거나 하는 일은 누가 하게 될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엄마와 동생도 올케와 함께 하긴 하겠지만 그 시간 동안 올케가 자유시간을 뺏기는 것인데 부담 가지 않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올케는 아무 말 없이 표정도 별로더군요. 오늘 올케에게 선물도 주고 여자끼리 수다 떨면서 식사하려고 만났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아 나도 기분 별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올케가 동생과 결혼한 지 좀 되긴 했지만 올케 말대로 서로 부대끼는 시간을 많이 가지지 않아서 서로 적응하고 서로 맞춰갈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일은 서로 서운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자고 했어요. 올케는 저와 헤어질 때까지 표정이 안 좋더군요. 저는 그래도 최대한 웃으면서 있다가 웃으면서 올케와 헤어졌습니다. 집에 왔더니 짐 빠지더군요. 제가 그날 올케에게 했던 말들 중에서 시누이가 시집살이 시키는 듯한 말은 없었는지 되짚어 보느라 머리도 아팠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최대한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제가 한 말과 행동이 시누이집 같은 것인가요? 머리가 좀 복잡하네요. 정말 딜레마네요. 하나 확실한 것은 쓰니님이 이런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배려심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잘 해결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